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43회차 K리그 1 7라운드 6경기인데요. 6라운드 전승을 거둔 울산, 대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지, 전북의 경기력 반등은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과 제주죠. 수원 경기력은 살아났는데 수원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울산을 괴롭히려다가 탈압박에 실점을 당하면서 전방 끌려갔습니다. 이 불티스와 박대원의 수비 허점이 좀 드러났던 경기죠. 이 공에 시선 빼앗기면서 대처를 못했어요. 후반 뮬리치 투입 후에 공격적인 운영이고 후반은 수원이 확실히 울산을 압도했던 경기입니다. 이 바사니의 PK 실축이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됐죠. 후반 13개의 슈팅에 단 한 골, 이 결정력도 좀 아쉬웠던 수원입니다. 파이널 서드의 패킹 지수 높다라는 보도도 나왔죠. 뮬리치의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FA컵은 풀 로테이션을 돌렸죠. 원정팀 제주입니다. 유리 조나탄이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요. 부상자가 많지만 잘 버티며 강원에서 시즌 첫 승 거뒀죠. 부상자들이 있는 동안에 이 한중무라는 어린 미드필더를 발견한 것도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창민 선수도 FA컵 통해서 복귀를 했고, 이 강원 원정에서 선수들이 몸을 던지는 수비 이런 어쨌든지 간에 이겨내겠다는 그런 투지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김동주 골키퍼의 선방으로 버텨내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죠. 서진수의 한 방이 있었지만 수비 공격 모두 아직 미흡했습니다. FA컵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돌려줬고 이창민이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고, 근데 제주는 강원 원정, 그 다음에 창원 원정, 그다음 다시 수원 원정까지 이 원정 3연전이 굉장히 피로도가 선수들에게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원이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1승을 거뒀지만 아직 경기력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인 제주예요. 무슨 부진이긴 하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수원입니다. 이 마무리가 안 됐을 뿐인데, 이 부상자가 복귀하는 제주지만 리그 원정 2연전, FA컵 포함해서 이 원정 3연전이라는 부담감이 있죠. 이 경기는 수원이 부진을 털어낼 경기로 보입니다. 수원의 승, 핸디를 받아두길 것 같아요.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 포항과 서울의 경기인데요. 기동 매직이 또 발휘가 될지 이거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요. 이 김기동 감독이 안익수 감독한테 1무 3패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안익수 감독이 서울의 소방수로 투입된 이후에 4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홈팀 포항입니다. 이 기동 매직 광주의 전진 압박을 완전히 해체해버렸죠. 수비라인 두텁게 세우면서 광주의 속도를 대비를 했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후반 선수 교체가 적중하며 고영준이 선제골을 기록했고, 제카는 공식 기록은 1도움으로만 돼 있지만 두 골 다 제카가 만들어낸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내려서면 상대 장기를 묶어놓고 카운터 치는 화려한 전술쇼를 펼쳐줬던 지난 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였죠. 원정팀 서울은 오랜만에 공격이 먹히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오스마르 선수를 중원으로 올리면서 기스마르 조합으로 나섰고, 센터백에는 오스마르 대신 권한규가 나섰죠. 아무래도 그 느린 센터백 라인의 속도 문제, 지난 대전전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인 것 같고요. 공격 전개 속도가 굉장히 매서워졌습니다. 풀백들의 가담도 좋아졌고, 황의조 선수 PK지만 드디어 촉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트피스, 그 다음에 기성용과 팔로 세비치의 킥 위력이 굉장히 매서운 팀이죠. 수비 조합 바뀌면서 안정된 경기력이고, 황의조도 골맛도 봤습니다. 포항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이 경기 안익수 감독에게 약간 김규동 감독이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준비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중원에서 오베르단의 활동량이 이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오스마르라든가 기성용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베르단의 활동량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포항의 승, 핸디 무, 오버 추천드립니다.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은 항상 2골 정도씩 넣었어요. 다음 수원FC와 전북의 경기인데요. 라스가 살아난 수원FC입니다. 지난 라운드 대전 상대로 전반과 후반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온 수원이었죠. 전반에 골키퍼 미스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라스가 안톤 마크의 전반을 고전했지만 후반 시동을 걸더니 또움의 골 그리고 퇴장 유도까지 완전한 원맨쇼를 펼쳤죠. 윤빛가람과 무를러도 골맛을 보면서 기세가 살아났던 경기입니다. 라스와 윤빛가람이 살아났지만 이 3실점의 또 수비라인도 재정비가 필요하죠. 원정팀 전북입니다. 이 3백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비 안정화를 노렸어요. 인천전에서 이 윙백 뒷공간에 공간이 넓어지는 단점이 생겼지만 인천이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죠. 이민혁 선수 이 B팀에서 올라왔는데 확실히 U22 카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득점을 했지만 공격 전개의 짜임새도 조금 부족했죠. 이동준 선수도 후반 교체로 나오긴 하는데 아마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와야 할 것으로 보여지죠. 우당탕탕한 역습으로 이득점을 했지만 이 전북다운 닭공, 화공이라고 불리기엔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배당은 전북이 정배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스가 살아난 수원인데 홍종우라는 수비 대들보가 복귀한 전북이죠. 이 경기력은 떨어져도 승리는 챙기는 이 김상식 감독의 축구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초반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북이 앞설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수원의 패, 핸디부, 오버 추천을 드립니다. 강원과 인천의 경기죠. 강원이 이번에는 1승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라운드 제주 상대로 디노가 선발로 나서면서 3-3을 적용을 했는데 아직 미흡했습니다. 디노 선수 아직 몸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센터백들의 제공권 문제가 좀 다시 드러났죠. 김영빈 선수 말고는 전문 센터백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강원의 약점이 되고 있죠. 이 양현준과 김대원도 깊이 침투하지 못하면서 좀 고전했어요. 강원다운 공격이 전혀 안 됐죠. 이들의 침투를 의식한 상대 낮은 수비 라인을 고전을 했습니다. 한국영이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이 공격 쪽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될 듯 안 되죠. 골 결정력만 살아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원정팀 인천입니다. 전북전에서 이 상대 측면 뒷공간을 파고는 들었는데 연계가 안 되면서 골로 연결이 안 됐죠.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좀 무딘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공세를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신진호에서 롱패스로 상대 뒷공간 노리는 거 굉장히 위협적이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몰아치는 흐름에서 단 하나의 롱패스의 추가 실점, 그러니까 뒷공간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죠. 좀처럼 공격이 실마리가 안 풀립니다. 에르난데스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이 홈이만큼 정배당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진짜로 무승부, 패 전부 다. 역습의 날카로움은 살아있는 강원입니다. 이 한국형 경기력도 좋아졌죠. 후반 막바지 인천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강원이 이겨낼 것 같습니다. 인천은 델브리치 이런 선수들을 위로 올리면서 라인업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때 그 뒷공간을 강원이 노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강원의 승, 핸디 승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전과 울산의 경기죠. 대전의 대위기입니다. 안톤의 퇴장이죠. 지난 라운드 이 수원 FC 원정에서 확실히 공격력이 검증이 됐습니다. 티아고가 멀티골 상대 실수도 있었지만 근데 안톤이 라스를 마크하면서 전반은 잘 버텨냈는데 이 후반 상대 흐름에 후반 그리고 그 대전이 또 흐름 탔을 때 이 배준호 선수의 슈팅이었나요? 이게 골대를 때리는 그런 또 불운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더 도망가지 못했더니 결국 라스에게 휘둘리면서 수비 균열이 벌어졌습니다. 이 31분 사이에 5실점. 이거 퇴장도 있었지만 분명히 대전 수비 라인 입장에서 되짚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대전이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3실점한 경기, 2실점한 경기 있죠. 이 실점 부분은 대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티아고를 앞선 공격력은 인정이 되지만 안톤까지 빠진 수비 라인 어떻게 될지 관건입니다. 원정팀 울산입니다. 이 전반 수원을 압도하면서 루빅슨 멀티골로 앞서갔죠. 상대의 전방 압박을 탈압박하면서 빠른 역습으로 간결하게 요리를 했죠. 전반 상대 수비를 흔들며 확실히 압도했는데 후반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이 수원의 공세에 물러서는 경기가 되고 또 PK까지 허용을 했지만 이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죠. 방심하면 안 될 긴장감을 깨우쳐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승리를 거뒀지만 PK 선방과 골대의 행운이 없었다면 울산 후반 굉장히 졸전을 펼쳤습니다. 배당은 울산 정배당으로 나와 있죠. 당연히 6경기에서 11실점, 2실점 이상 경기가 3차례 수비 위기를 맞이한 대전입니다. 수원에게 혼쭐 나고 긴장한 울산의 공세를 대전이 감당할 수 없겠죠. 대전의 핸디 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와 강주의 경기인데요. 대구는 진짜 세징야만 기다려야 하나 싶은 상황입니다. 세징야가 없는 대구는 굉장히 무딘 역습이죠. 이 서울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역습 수비에 고전을 했고 PK로 이른 실점을 내줬죠. 전원 수비로 내려섰지만 압박이 느슨하면서 이 슈팅도 많이 허용했고요. 에드가도 박스 밖에서 돌면서 공격의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구에게는 세트피스 외에는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줄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스 밖에서 날린 슈팅들밖에 없었죠. 에드가의 장점도 못 살려냈습니다. FA컵에서 좀 하프 로테이션 정도를 돌렸죠. 원정팀 강주는 포항의 빠른 공세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수비라인 두텁게선 포항이 고전을 했고 세컨볼 처리를 못하면서 실점을 했죠. 우당탕 하면서 집중 못하면서 또 추가 실점을 했고 후반 오히려 상대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아마 광주가 이날 경기에서 뭔가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전반부터 그렇게 세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좀 힘이 빠졌을 때 후반에 압박을 해서 괴롭히는 그런 걸 아마 깨우치게 있을 거예요. 배당은 대구가 높게 나왔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세징야가 없는 대구의 경기력의 관건인데 세징야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당장 이 경기에 복귀를 할 수도 있고 이 내려선 수비에 고전한 강주가 대구의 수비적인 운영을 어떻게 뚫을지 좀 아리송하죠.
이 경기 아무래도 무승부 예상이 되고요. 핸디를 받게 되면은 마이너스 핸디인 만큼 광주가 가져가겠죠. 그리고 오버를 예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운영해서 무승부가 아니라 서로 뒷공간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2대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 추천드리는 거는 이 포항과 서울의 경기는 승패보다는 오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포항은 골 이상 충분히 넣을 것 같습니다. 수원FC와 전북 경기력과 별개로 이 경기 결과는 전북이 가져갈 것 같고요. 대전과 울산의 경기도 이거는 여지없이 울산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경기 5.4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분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